개장이 이제 12분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유스타 유창희 대표도 같이 합류해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또 이제 섹터 전략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느낌으로 어떤 분야를 보고 계시는지. 유창희 대표의 분야는 비슷하게 갑니다. 네옴시티. 뭐 보는 시간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뭐 딱히 지금 이슈가 별로 없다 보니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또 건설기계 쪽이 또 실적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모두 호실적 보여줬고 그러한 것들이 일단 뭐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수주 감소 이슈는 있습니다만은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또 신흥국 쪽으로 해가지고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또 중동이라든지 또 선진국 관련해가지고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이슈도 있고 물론 네옴시티는 거의 뭐 이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 프로젝트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규모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신마샬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 500억 그러니까 500조 정도 네.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럽이 말을 한 게 자기들뿐이 아니라 우방 국가들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나라를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런 쪽이라든지 또 실적 이런 모멘텀으로 가져간다라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기계든 뭐 두산밥켓이든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든 또 관련된 엔진 기업이든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전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어찌됐든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아졌고 가격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이틀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뭐 하지만 바닥 대비해서 본다라면 또 고점 대비해서 본다라면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6천 원 정도는 목표가 열어놓고 추격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중장비 쪽, 뭐 일단은 부동산 정책, 대책도 나오고 물론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아직 뭐 의문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찾아가야 되죠. 뭐 네옴시티가 됐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됐건, 뭐 다리다가 뭘 짓든 하여튼 뭘 지어야 되니까. 자, 그 섹터를 그렇게 봐주셔서 건설 기계 쪽으로 네.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재가 이하의 매수 가능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경민 차장도 섹터 보는 거 있습니까? 네, 저는 은행과 정유. 은행 정유? 예. 기름 이게 되게 좋아요 보면. 재미 없으실 수 있는데 요즘 근데 대형주들도 뭐 중소형주 어지간한 중소형주만큼의 어떤 변동성, 상승, 탄력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 적게 주셨네요. 네. 반사, 뭐 단어지만 시소, 풍선, 프록시. 프락시. 저 뜻은 뭔가가 내려가면 뭔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업종과 종목의 전략입니다만 뭐 자세히 보면 좀 시황적인 접근이고요. 범중국권 주식들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국내 대형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게 탁탁탁탁 투하를 하면서 거기에 좀 반응하는 흐름이 좀 나왔었고 반도체는 어쨌든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상승의 일부를 되돌리고 또 다른 이제 또 상승 모멘텀을 좀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음봉을 뽑아내면서 그 힘이 2차 전지에 넘어갔고 2차 전지는 그렇다고 또 너무 하루에 이런 걸 또 반영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TV 틀면서 계속 2차 전지만 나오던데 이런 날은 또 이렇게 좀 재미는 없거든요. 이게 어제는 또 에너지를 좀 쏟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위안화 대비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강세가 나온 경우가 별로 없는데 최근에 일본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역전이 됐고 지금 다시금 이제 엔화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추세대로 가고 있는 거는 위안화 대비 원화 강세가 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은행, 뭐 금융지주, 보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이론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시진핑 주석 이슈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국가에 대한 비중 조절이 좀 나오고 있어서. 수급적인 영향이 훨씬 지금 주식 시장에는 좀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어제 그게 한 방에 2차 전지에 나오다 보니까 뭐 SDI,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막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화 이런 게 빵빵 튀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루에 뭐 너무 좀 많이 좀 투영된 게 아닌가. 시장의 시그널은 뭐 여전히 좀 강세에 좀 놓여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하루에 나온 것이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속도감이 사람을 취하게 해가지고 어제 뒤늦게 좀 따라가셨던 분들은 그냥 뭐 지켜보셔야죠. 오늘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어제 약세 전환을 했고 그동안 바닥 대비 한 15% 20% 좀 올라온 수급 영향에 의한 반등이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 아니면 일부 조정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은행을 비롯한 이제 원화 자산의 치환이 가능한 이제 금융주들 그리고 정제 마진을 어제 S-오일 보니까 좀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도 다시 80불대 후반까지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정유주들의 선호도도 꽤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부동산 아까 이제 저 교수님도 나와서 말씀해 네네네. 주셨습니다만 뭐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왔어요.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돈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뭐 당장 오늘 뭐 부동산에 뭐 아파트 사러 막 사람들이 몰리고 이러진 않겠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워낙 좀 한 1-2년 전에 냈던 이자랑 지금 이자는 거의 뭐 두세 배 이상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을 주기보다는 어떤 시그널이죠. 어떤 정부의 시그널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뭐 안 그래도 이제 금융주주와 은행들은 분기에 조단식 죄송합니다. 조단식의 올리는 실적을 올리는 이제 그런 쪽이다 보니까 뭐 여기도 이제 투자 심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금융지주들 4에서 7%씩 뭐 배당 딱딱 주고 막대한 주주 친화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뭐 재원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원 달러 상승이 일부 좀 나오더라도 원 위안에서 원화의 강세 국면을 가져간다면 뭐 중국도 중국 쪽에서의 이쪽 그 한국 주식에 대한 이런 선호도는 이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뭐 종목으로 본다면 네. 역시 이제 주주책을 펴겠다라고 그냥 딱 선포를 한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한 7%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배당 수익률로 기업은행 그리고 정유주로는 S-오일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